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정권 말기의 분위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너무나 추문이 네. 일거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부토건은 너무 모양새가 안 좋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감춰진 것들이 있고 예. 강남 지역의 또 시행안 건도 예. 문제가 이제 불거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강남 지역 시행. 네네. 그리고 삼부토건이 해외 실적이 없는데 예. 원희룡 장관과 함께 너무 우크라이나 예. 글로벌 재건 포럼에 예. 같이 가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할 거라는 예. 정부 보증을 서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과연 원희룡 장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예. 그런 것들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파볼 것이 너무나 많고 이제 의혹이 이제 그냥 문제 제기된 것 같고요. 이복형 금융감독원 원장은 100억대라고 했지만은 그 액수는 최소화된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파면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창피스러운 게요. 대통령 부부와 장관이 한 사업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죠. 주가를 뿡 띄운 다음에 근데 그 업체는 특히나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아는 업체였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주가를 확 띄운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드러난 거 보면 많이들 관계자들은 팔아 먹었고 그때 그렇죠. 주가가 이미 부양됐을 때. 먹튀 예. 수준인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확 떨어져도 거래 정지가 되고. 그렇죠. 개미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만 피해보고요. 개미만 투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일반적인 주식 사기, 주식 투자 사기 전형적이죠. 전형적인 건데 거기 문제는 너무나 비극적인 게 여기 대통령 부부가 전면에 있단 말이에요. 장관과 한 나라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문제고요. 네. 국가의 공적 기관들이 무력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증권거래소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잡아서 금융감독원에 넘기고 예. 금융감독원에서 검찰 수사로 넘기거든요.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돼요. 예. 근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금감원에서 계속 쥐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본인들도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되면 예.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최고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상당한 의심과 영향이 예. 끼쳐질 것 같으니까 뭉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곳곳을 다 네. 허물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거래소마저도 분명히 이상 징후가 떴을 텐데 그러면 그걸 들여다보고 이거 어떤 건지 확인해보고 그거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예. 그 내용 아마 누군가는 저는 이제 조만간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 당시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누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꽉 쥐고 있다가 이제야 정권이 사실은 이제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파면 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괜히 끼어 있다가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그것도 그냥 어제 갑자기 기자들하고 만나서 금감원장이 예. 사실을 확인해 준 거가 되는 거고 누가 100억 정도 하려고 주가 조작을 하냐 이 위험한 예. 일을 이거는 진짜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아마 그 금액은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네. 얘기들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보증을 서준 거잖아요. 예, 원희룡 그렇습니다. 장관은 뭐 예.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 사건에 국가 권력이 총 앞장서가지고 그것도 예. 이종호라는 블랙홀 인베스트 예. 그 대표는 김건희 씨의 그 계좌 관리인이었던 거 아닙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부터. 그러면 이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라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소환조사 한다는 소리는 지금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도처에 문제가 터질 것 같다. 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도 봐야 되고요. 예. 부산 엑스포 이것도 심각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앞으로 나올 게 정말 줄줄이 사탕이고 아마도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특검으로 한 해가 갈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지나고 나서 하나하나 확인되는 걸 보면요. 무엇을 예상했건 그 이상이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분들 거기서 충분히 또 줄줄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이거는 정권 말기에 어떤
수사기 사정기관에서 흘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네. 경찰 조사고 검찰은 네.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돌기는 예. 하는데 이거는 정권 말기를 넘어서 세기말적 상황이다. 예. 마약에 뭐 성폭행에 뭐 여기서 더 어떤 게 나올지 예. 건진 법사에 대한 이 수사도 이제 착수를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또 천공도 나오겠죠. 그런 예. 걸 보면 앞으로는 뭐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처에서 이 정권 시작할 즈음부터 소위 해먹을 결심으로 들어선 정권 예.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권력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건진 법사 압수수색하고 예. 수사를 진행하는 게 상당히 예. 더 큰 문제가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 들었습니까? 오히려 천공이나 예. 명태균보다 훨씬 더 예. 파괴력 있는 아 그렇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예. 밝혀질 것 같다라는 불길함이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불길함과 소문과 예. 팩트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큰일 알고 계셔. 났어요. 예. 큰일 났어요. 팩트 그래서. 부분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뭘까요? 네. 그냥 저 건진 법사와 상당히 예. 친밀하게 지냈던 국민의힘의 핵심 실세 의원이 있어요. 예. 그분을 좀 겨냥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진 법사 같은 경우에는 역술적인 부분보다 네. 어떤 인사 개입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이 많죠. 특히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에 상당히 관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 힘으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에게는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끈들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왜 또 만약 그 사실이라면 건진 법사의 얘기를 왜 들어줬을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파헤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어쩌면은 천공 명태균보다 더 큰 대형 스캔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불길함이 있어요. 예. 아 정말 끝이 없네요. 예 끝이 없네요. 정말. 사실이 아니길 예. 바랍니다. 그런데 장재원 전 의원은 말입니다. 너무 안 좋아요. 또 이 어떤 혐의가. 예. 속보 나왔네. 이 속보도 굉장히 중요. 예.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요.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 모양새가 뭡니까 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런 결론을 내린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보면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예. 기본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구속영장 기각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본 거니까 예.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 경찰에 힘을 실어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서부지검에 소위 얘기하는 친윤 검사들이 계속 막았던 거 아니냐라는 예,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 없죠. 주장의 예. 설득력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고검의 영장심사위원회가 이 검찰의 판단 자체를 저렇게 정반대로 그렇습니다. 할 일을 당신들 하지 않았냐고 딱 규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어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세기말적 누수 현상이 막 여기저기 지금 뻥뻥 터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 저런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의혹이 있고 수사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정황적인 증거가 있으면 예. 영장 청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 판사한테 가서 판단을 판단을 받아봐야죠. 받아야지. 당연하죠. 맞습니다. 예. 판사한테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게 통로를 막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저거를 누가 막았느냐 이제. 그것도 그렇죠. 규명이 돼야겠죠 당연히. 검찰 내에서 이렇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저 영장 자체를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와 직접 연관이 있지 않는 한 예.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영장 청구를 반려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예.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여하튼 세 번씩이나 영장 청구를 반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 일이고 이거는 분명히 검찰 수뇌부와 연관이 돼 있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선 해명이 안 된다. 해명이 안 해석이 안 되죠.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봐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그 그럼요. 비합헌 관련. 그럼요. 예.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누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이건 뭐 법을 몰라도 당연히 그럼 누가 구속되는 거지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성훈 경호차장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의혹이 너무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첫 번째는 비화폰 서버 예. 관련된 게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소위 얘기하는 황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현직 신분이긴 합니다만
뭐 경호 차량을 이용해서 네. 이동을 하고 경호 차량에서 혹여 뭐 전화 통화나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예. 것이고요. 뭐 지금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 별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김성훈 차장의 막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뭐 의혹들이 예. 계속 커지는 거죠. 예. 아까 장제원 전 의원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 어떤 의혹도 너무나 어떤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나 재질이 안 좋아요. 예. 1년 지났고 거기다가 또 이철규 의원 아들 문제도 이게 뭐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누군가 그렇죠. 수사를 방해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예. 그 공교롭게도 그 형사과장은 예. 또 승진을 승진을 했잖아요. 하고.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예. 위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벌어졌었구나. 예. 그래도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가지고 좀 바로 잡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상당히 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줄줄이 터지면 누군가 좀 책임 있게 나서 사과를 한다거나 말입니다. 뭐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냥 이런 사람들 거리두기 하는 거죠. 언급조차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이렇게 모른 척하면 몰라지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최선의 거예요. 방법이죠, 지금 장제원 의원이 뭐 탈당해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탈당으로 끝날 문제냐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의 뭐 박원순 시장이나 뭐 등등을 예. 향해서 국민의힘이 그 비판했던 비난의 강도를 너무나 잣대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본다면 이거는 탈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미 뭐 오늘 뭐 문자가 되고 공개가 돼서 사실상 이거는 빼박의 증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네.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남일처럼 이렇게 예. 그리고 장제원 개인의 일로 그냥 치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인 거. 공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찐윤 친윤의 핵심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신 예. 분입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태도를 여당이 보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 건도 아까 제가 뭐라고 장 소장님 잠깐 설명하셨지만 예. 뭐 그 어떤 몇 달 동안 끌어온 그 당사자 수사 당사자는 승진을 아니 하고 세상에 예. 평생 정보 경찰을 하신 분이에요. 이철규 그걸 의원이. 뉴스 보고 알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본인 아들이 예. 이게 이 사건이 마약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 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예.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뭐 언론 보고 알았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 난센스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너무한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대충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면 잊혀지거나 예. 아니면 없는 일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는 태도도 대단히 전화로 해서 뭐 미안하다. 기자회견을 하든지 국민 앞에 허리 숙여서 예.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결국 정치 안 하겠다고 떠났어요. 이런 결단까지는 못 보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화로 그냥 해명하고 한 줄 끝.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태도 자체가 매우 예. 불손하다. 책임지는 태도도 없고 뭡니까? 너무 무례한 거죠. 예. 이철규 장제원 의원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예. 만큼 대단히 권력이 강했었고 네. 처음에 뭐 대통령실 구성할 때나 그렇죠. 그리고 공천을 할 네. 때나 거의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본인들 마음대로 공천도 하고 대통령실 직원들도 뽑고 예.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게 뭐 권력의 생리니까. 네. 근데 제가 상당히 이분들을 불쾌하게 봤던 거는 참 그 권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해서 예. 국회에 나왔을 때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상임위원장도 했었잖아요. 그때 국회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야당 의원들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정치인으로서 참 가벼운 사람들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그 당시에도 참 이런 분들에게 신임을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일까 좀 그런 예.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예. 제가 말을 못하지 않아도 앞으로 이 두 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일들은 계속 밝혀질 것 같아요. 예. 감춰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터져 나오는 거 보면 계엄이 아니라도 탄핵 사유가 충분히 생겼을 것이라는 어떤 뭐 그런 짐작이 들 정도로 지금 뭐 그렇죠. 아니 예. 다 떠나서 지금 내외의 육성이 나온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그래서요. 그리고 물론 지금 뭐 대통령 그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수사받지 않을 예. 권리는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혐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뭐 이런 어떤 것까지 터져 보니까 어떤 조기 대선은 더욱 불가피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를 되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봐야 될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여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 보시기에도 후보가 누가 어떤가요?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당원 당규 상으로 네.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종합을 예. 해보면 김문수 후보인가요? 김문수 후보가 그런가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래 김문수 후보가 외연 확장이 어려우니까 예. 우리가 오세훈 후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를 뽑아야지 예. 라고 갑자기 생각을 확 바꿔야 되는데 그 구조가 지금 가능할까? 한동훈 왜냐하면 전 대표는 1대1 구도가 됩니까? 김문수 장관하고? 1대1 구도요? 그게 예. 안 돼요. 왜냐면은 예. 국민의힘 이번에 한 10분 정도가 예. 경선에 참여할 것 같고 예. 컷오프 해가지고 4분으로 칠 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뭐 예.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유승민 후보도 뭐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면 1대1 구도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쪽 오히려 좀 오히려 이 나머지 셋이 합치면 그러니까 예.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아니 근데 이 세간에 이거는 뭐 모르는 얘기지만요. 네. 세간에는 그런 설이 있어서 제가 1대1 구도를 여쭤보는 게 세간에는 뭐 이 서로 마음이 통했다 이런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둘을 정리할 것이다. 아까 어제도 제가 여쭤봤지만요.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어떤 세간의 의심이나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다가 서정욱 변호사 고소당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정호 변호사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뭐 한동훈 대표와 또 교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검찰 입장에서 뭘 쥐고 있다면 만약에 쥐고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모르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앵커님 뭐 아시겠지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그 건을 수사하기 시작을 했고 예. 오세훈 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고 서울에서 있고요. 지금 예. 이제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정들이 나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거기서 정말 예. 법률적으로 문제 있고 예. 지금까지 했던 해명들이 거짓말이라면 예.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예. 뭐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추론이지만. 근데 예. 현재까지는 예. 홍준표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다 그거 부인하고 있고 네. 어쨌든 문제가 있는 정확한 팩트와 증거가 예. 없으니 근데 홍준표 제가 시장 예. 말씀하시죠. 오늘 취재한 바에 예. 따르면 오세훈 시장 예. 측에서 역할을 했던 분도 검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아, 시작했다라는 그래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경우도 비슷한 예. 것 같고. 그 아들 친구 예, 얘기가 아들 친구, 예. 아들 친구뿐만 반박이 아니라 나왔습니까 뭐 혹시 홍 주변에 시장 측에서? 안 나왔죠 아직. 예, 그리고 아니 홍 시장 예. 측에서 반박은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예. 사실이 없다, 나와 관계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지만 일일이 대응 안 한다. 고소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그 검찰 수사 기록이 기자들 사이에 조금 아, 돌아다니는데 그래요? 명단을 보면 예. 상당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론조사 대납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런 걸 종합을 해볼 때 이분이 과연 대선 출마 가능할까라는 의심은 드는 정도고 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다라는 네. 수준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 자료는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아까 잠깐 남상권 변호사하고 오후에 통화를 예. 했는데 그 오늘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명태균 씨 조사를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오세훈 시장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고 예.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뭐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한 다 진술을 할 그래요? 계획이다라고 예. 하니까 뭐 상황은 좀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않나 그게 싶습니다. 정확한 뭐 팩트나 예. 증거가 있으면은 오세훈 시장은 대선 출마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제가 문제 없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그 가정을 여쭤보는데 만약에 1대1 구도가 되면 다시 만약에 왜 그런 가정을 두세요? 아니 왜냐면 자꾸 나오니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가정은 나중에 하세요, 형님. 아니요 왜냐면 대선 시기가 워낙 빨라져서 예. 가정도 빨리빨리 해야지 어떤 진행이 빨라.
가정을 하나 하면 아니 제가 꼭 짚어볼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1대1로 붙는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룰 네. 세팅이 5대 5잖아요. 예. 그리고 아, 불가능하다. 방지 룰을 바꾸지 않는 한. 예. 장 기자님 그- 그렇게 보신다 네, 이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론이나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예. 특히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면서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예. 메시지까지 내잖아요. 그거 받으러 거기까지 갔습니다. 당원들에게도 좀 불리하고 예. 지도부에게도 좀 불리하고 그거를 이제 두 분 극복을 어떻게 하려면 보시는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쫙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좀 가능할까? 아. 그런 근데 생각.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보면 이제 그 청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는 거고, 그리고 발언과 메시지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 무슨 그 어쨌든 경선용으로 하는 얘기들 있지 예. 않습니까? 뭐 그 이를테면 단톡방에서 뭐 그렇습니다. 김상호 나가라고 예. 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을 예. 볼 때 스텝을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니까 스텝이 살짝 꼬이면서 예. 앞말과 뒷말이 좀 다른 이런 정치인으로 기록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럴 거면 김문수로 가자 이렇게 예. 생각할 가능성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 혹은 당원들 사이에서 있지 않나. 예.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네.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그것을 막는데 정말 용기 있는 예. 그거 딱 집권여당 네, 하나 네, 그렇죠. 평가할 그런 만하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 기자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그 방향으로 하면 좀 선명성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 방향으로 했으면 개혁 보수가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네. 주춤하고 백도를 네, 했다가 다시 또 한 발 그렇죠. 나가고 네. 제자리를 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잘 보기엔. 나가다가 예. 갑자기 뭐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 폴더 인사를 하면서 예. 대통령한테 굽히는 그리고 여러 차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국민들이 저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을 갖췄나에 대해서 의문을 그랬어요.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점수를 못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한동훈 예.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 까미고 예. 준비되어 있는 후보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보여주겠다는 네. 입장입니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입장은 안 되니까요. 입장은 아는데 왜 그 PD님, 앵커님 좀 혼내주세요. 입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어떤 행보를 아까 장 기자 말씀하셨죠? 어느 한 방향으로 가서 네. 중도란 분들이 보기에는 그래 저뭐 개혁적인 거 하면 또 네. 이렇게 확 그렇죠. 떨어져서 또 이 뭐죠 그 부정선거 문제도 부정선거는 인정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뭐 사전 투표제는 약간 문제가 그러니까 약간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이어지는 거. 비상계엄은 네. 잘못됐어. 그러나 탄핵은 반대야. 이런 그 저기 언어 안에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예. 있는 정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한동훈의 참모였다고 예. 한다면 12월 4일 그 새벽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예. 선언했던 그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있는 그 김상욱 의원하고 같이 예.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건강한 보수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큰 점수를 받았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괴력도 있었을 그렇죠.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예.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중도 보수들이 상당히 이제 도와줬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패가 꼬이니까 저 예. 사람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예.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스텝이 예. 꼬이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좀 최근에 여러 가지 설화로 예. 꼬이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에 대해서 포용하는 모습을 음. 보이다가 예. 좀 한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예. 저 사람들이 검찰과 좀 암거래를 했다. 예. 비명계 7명은 내가 좀 정리했다. 예. 이런 식의 발언은 굳이 안 하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비명계도 만나시고 포용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계속 보이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를 한꺼번에 좀 무너뜨린 거 아니냐. 예.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저도 예. 좀 취재를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했을까? 예. 그냥 뭐 막 얘기하다가 실수로 나온 예. 발언일까?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 예, 의도된 정치적 의도가 예. 있는 것일까? 했더니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은 맞는 아, 거고 어떤 정치적 비명해 주는 시그널이다. 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6일 날 2심에서 유죄 나오면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건가요? 예.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죽을 고비를 몇 예. 차례 겪어왔고 그 중에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는 그때였거든요. 예. 네. 만약에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다고 예.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였을 것이고 예. 다행히도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살아 돌아와서 다시 정치를 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때도 만약에 본인한테도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이 됐던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시간이 끝났고요. 예,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강성철, 장윤선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